이전까지는 태양계 맨 끝에 무엇이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명왕성 궤도 바깥의 준행성이나 소행성의 발견조차 비교적 최근인 1992년의 일인데요. 태양에서 더 떨어진 곳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은 정말 최근의 일로 모두가 아는 유명한 뉴 호라이즌즈가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째서 그곳이 장래 우주선의 장애물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고대 전설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힌다르피엘 산에서의 생활. 혹시 용감한 기사 지크프리트나 니벨룽의 저주받은 황금 전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멋진 이야기는 6세기경 지금은 프랑스의 영토가 된 땅에서 태어나 유럽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500년 정도 후에 위대한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오페라를 작곡했고 20세기에서 21세기에는 여러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는 북유럽의 볼숭 일족의 사가라는 작품에 이번 영상을 설명하기 딱 알맞은 사파가 있습니다. 지크프리트, 바이킹말로 시구르드는 군나르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후 여전사 브루닐드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왕과 함께 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힌다르피엘 산 위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벽에 둘러싸여 살았고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시구르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페라나 영화를 감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곳은 중세 유럽사 채널이 아니니까요. 세계로 전해지는 기상천외한 신화와 전설 속에서 불꽃벽의 이야기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최근 몇 년 동안의 우주 관측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 전체가 힌다르피엘 산과 같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태양계는 섭씨 약 5만도라는 무섭게 뜨거운 불길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5만도라고 하면 태양 표면보다 10배 이상 높은 온도입니다. 이 불꽃벽의 존재를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는 1992년 유명 탐사기 보이저에게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에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불완전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남기긴 했지만 결국 이 과제는 보류된 채 보이저를 넘어서는 최신 탐사선의 출현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회는 뉴 호라이즌즈 발사로 인해 찾아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명왕성을 자세히 조사한 탐사기인데요. 2018년 탐사선이 바로 그 벽을 발견했습니다. 밝게 빛나는 고온의 장막의 존재가 수소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미래의 인류가 우주선을 통과할 때 방해가 될까요? 미래에 등장할 우주의 시구르드는 이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태양과 태양풍. 수소벽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풍에 대해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풍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기껏해야 태양 플레어 정도입니다. 아니면 그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태양풍이란 코로나가 방출하는 입자의 흐름을 말합니다. 코로나는 태양 대기 바깥쪽의 매우 뜨거운 부분입니다. 입자 역시 태양이 형성하고 있는 자기장으로 열과 속도가 더해지면 굉장한 속도로 바깥 우주 공간으로 돌진합니다. 성간물질 중에서도 소리가 진행되는 속도인 초속 100km 이상으로 태양풍이 진행되는 영역을 태양권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지구 부근의 태양풍 입자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라는 초고속으로 나아갑니다. 이곳에서는 입자의 양도 많아서 연구자의 계산에 따르면 매초 약 100만 톤의 물질이 태양에서 바람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풍 입자의 속도는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느려집니다. 명왕성 궤도의 훨씬 바깥쪽, 태양에서 75에서 90 천문단이 떨어진 곳에서는 초당 100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서 태양이 방출한 입자는 성간 우주를 채우고 있는 가스의 벽에 충돌합니다. 이 지대는 말단 충격파면 영어로 termination shock이라고 합니다. 말단 충격파를 지난 후에도 태양풍은 두꺼운 성간물질 속을 진행하지만 쉽게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긴 여행으로 피곤한데 바깥층이 전진을 방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힘을 잃은 입자는 속도를 잃고 성간물질의 일부가 되어 마침내 진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과학자들은 헬리오포즈, 태양권 계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태양권이 끝나고 성간 공간이 시작됩니다. 만일 태양의 자전이나 은하를 중심으로 하는 공전이 없었다면 전 방향에 같은 구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자전하고 자기장도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태양권 전류편이라고 부르는 소용돌이 모양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성간물질 안에서 태양의 공전운동은 속력을 내서 파도를 넘어가는 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 이외의 항성들도 바깥 우주 공간에 바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성간물질은 그 바람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곳을 태양이 움직이면 파문, 이른바 활 모양 충격파가 생깁니다. 이는 배의 뱃머리에서 파도가 부서져 생기는 뱃머리 파도로 비유됩니다. 불꽃의 벽. 고온의 수소벽은 지구는 물론 명왕성과도 멀리 떨어진 활 모양 충격파가 발생하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형성 메커니즘은 현재까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태양과 태양 이외의 항성, 양쪽에서 가해진 이중 공격으로 가열된 성간가스가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밀려나며 활 모양 충격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태양풍, 태양권, 헬리오포즈를 포함한 광범위한 3D 맵이 제작되었습니다. 태양권은 영어로 헬리오스피어로 태양 구체라는 뜻인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헬리오페일, 태양의 베일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정말 베일 같은 얇은 옷을 태양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움직이는 방향의 정면에 있는 헬리오스페어는 두께가 얇습니다. 한편 반대쪽에 위치한 헬리오스페어는 훨씬 넓기 때문에 그곳의 환경은 그다지 극단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현재 태양계는 브루닐트처럼 불꽃의 벽에 둘러싸인 힌다르피알 산에 있습니다. 밖에서 운하의 지크프리트나 군나르왕 같은 우주의 손님이 오든 인류가 지구를 떠나는 날이 오든 불꽃의 벽은 어쨌든 넘어서야 합니다. 보이저는 아마 그 벽을 큰 어려움 없이 넘을 것입니다. 벽이 충분히 희박하기 때문이죠. 사실 지구에도 외기권과 열권이라는 매우 고온의 대기층이 있는데요. 수소벽의 온도가 몇 배 더 높긴 하지만 지구 대기층도 고온이라면 우주선이나 탐사선은 괜찮습니다. 다만 미래의 우주선은 보이저보다 더 커지면서 소도시 정도의 크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꽃의 벽이 큰 문제가 되겠죠. 현대 과학 덕분에 우리는 벽은 단순히 피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양권의 두께가 가장 작은 방향에만 벽이 있다면 우선 진로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적절히 방향 전환을 해서 벽을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광속으로 나아가는 우주선은 이 장애물을 최장 몇 년 안에는 통과할 것입니다. 수소벽을 손상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견고한 쉴드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시작부터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류는 태고적부터 우주와 별의 꿈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벽 따위가 인류를 멈출 수 있을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겐 큰 힘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